네, 그럼 8주차 2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의 놀이와 교수의 이해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때요, 여러분? 집중 잘 되고 있나요? 네. 자,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별 발표가 시작이 될 텐데, 준비들 잘 하고 계시죠? 네. 저에게 얼른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좀 잘 된 거,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 선별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동영상에 수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PT, 그리고 삽입이라는 탭에 화면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PDF 파일 원문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너무 방대한 그 분량의 논문이다 보니까 그 방법을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원문은 그냥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제공해 주시고 요약해서 그냥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과제에서는 논문은요, 초록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초록과 더불어 해당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창의적 사고 기법 있죠. 그 부분, 뭘 개발했는지, 예를 들면 육색 사고모 기법이라면 육색 사고모 기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육색 사고모 기법을 활용한 명화 감상 활동이라면 그 명화 감상 활동을 연구자들은 어떤 활동으로 개발을 하였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후반부에 연구 방법이니, 그리고 그 양적 데이터 왜 기술한 부분 있죠? T값이 어떻고 P값이 어떻고 이런 부분 아예 통째로 생략하셔도 됩니다. 초록 정도만 언급해 주시면 돼요. 이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를 개발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육색사고모 기법을 활용한 명화 감상이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창의성의 이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도로만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수법 시간이기 때문에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는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제작하시는 그 동영상의 분량이 논문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창의적 사고 기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에서 개발한 어떤 그 연구, 조에서 개발한 놀이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놀이와 교수의 이해, 발달, 우리 지난번에 영화까지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3세부터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놀이와 교수라는 개념, 네, 물론 다릅니다.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 맞지만 예외가 있죠? 바로 유아기, 영유아기에서 놀이와 교수는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놀이가 곧 배움이고 학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아기의 발달 특성상 우리가 티칭, 교수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놀이 요소가 첨가되어야만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들의 하루 일과에는 놀이가 90%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많은 학자들이 아이들이 충분히 놀이하지 못하는 것은 곧 학대라고까지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활동에는 놀이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 시간에 놀이성이란 자유성, 주도성, 즐거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정 누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놀이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아기의, 영유아기의 놀이와 교수는 분리시킬 수 없는 개념, 하나의 통합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 3세 유아의 발달 특성과 놀이 한번 볼까요? 네, 만 3세가 되면 아이들은 이제
처음 기관에 오는 친구들은 적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대개 아이들은 한 달 미만으로 적응을 잘 하곤 합니다. 요즘은 특히 어린이집에 갔다가 오는 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무난하게 적응을 잘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이 아이들의 발달 특성, 일단 신체 발달 측면에서 본다면 소근육은 아직 미숙해서 가위질 같은 건 잘 하지 못하고 글자 쓰는 것도 서툴죠. 그래서 3세 1학기에는 주로 뭐 할까요? 선긋기, 뭐 이런 거 하죠. 그쵸? 점과 점 잇기 이런 거 합니다. 곡선 그리기. 네. 자, 대근육 운동은 아주 급진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간혹 가다가 만 3세 아이들을 왜 이렇게 쓰기 연습 안 시켜주시나요? 옆에 누구는 뭐 영어 이름도 쓸 줄 안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시거든. 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만 3세는 대근육을 마음껏 활용해야만 하는 시기예요. 왜요? 자기들이 대근육 운동이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근육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은 엄청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아주 작은 종이접기 같은 활동보다는 커다란 도화지에다가 붓을 가지고 마음껏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대근육을 활동한 그리기 활동이 작은 종이에 기역, 니은, 디귿을 쓰는 쓰기 활동보다 훨씬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근육을 마음껏 써야 하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알파벳 쓰기, 가나다 쓰기, 숫자 연습 이런 거 시키면 이것도 어찌 보면 학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단 예외가 있죠. 그 아이가 쓰기 활동에 엄청난 흥미를 보인다면 그것은 또 가능합니다. 자, 또한 아이들은 인지가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유머, 재밌는 말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동요 하나 실어놨어요. 네. 실제로 제가 학급 담임할 때 우리 반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들 실어놨습니다. 뭐 조건이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노래죠. 원숭이. 방시혁 씨가 그 방탄소년단 방시혁 씨가 아마 작곡을 했을 거예요. 장난꾸러기 원숭이 길을 잡아당기자 원숭이가 이상한 노래를 지릅니다. 아야 아야 어여 어여 우유 으이 뭐 이런 노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사가 재밌는 노래. 도깨비 빤스. 네. 도깨비 빤스는 튼튼해요. 질기고도 튼튼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뒤뚱뒤뚱 펭귄. 요 노래는 알고 봤더니 그 튤립 사운드북이라고 하는 교구에 있는 노래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장아장 뒤뚱뒤뚱. 이런 의태어가 풍부하게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요 같은 것도 많이 알고 계시면 아이들과 함께 주의 집중하시고 그 사실 대소집단 활동할 때 놀이성을 첨가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런 노래 같은 거 하나 부르고 시작하면 너무 좋겠죠.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율성과 독립심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든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4번 전 굉장히 중요한 발달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기도 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상하는 말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억울한 경우 엄마 유치원 가기 싫은 아이가 나 선생님이 때렸어. 그래서 무서워서 유치원 안 갈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벽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저희 원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유치원 선생님이 만 3세 반 담임이셨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는 집에 없는 장난감들이 막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하나씩 집에 이렇게 갖고 간 거예요.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생님이 선물로 줬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것은 거짓말 플러스 상상하는 말하기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알고 있어요. 유치원에 있는 물건을 집에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뭐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조절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갖고 가고 싶은 그 욕구가 더 컸던 거예요. 혹은 유치원에서의 놀이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그 놀이를 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갖고 가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혼을 내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도둑질이야. 이렇게 하고 막 선생님이 CCTV 봤어. 근데 네가 이거 다 가져가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엄청 좀 상처를 받고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셨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 반성할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만 3세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신 거죠. 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도둑질이라는 어떤 나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아직은 미숙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셨어야 되겠죠. 아, 우리 승민이가 집에 이 기차 놀이감 갖고 가고 싶었었구나. 그런데 이 물건은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유치원에서 가지고 놀아야 되는 놀이감이라서 우리 집에서는 뭐 오늘 유치원에서 충분히 가지고 놀고 집에 가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이하고 대화를 좀 충분히 나누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일까요? 아까 그 위와 연관되는 부분이죠. 도덕성 함양보다는 욕구가 앞서는 경향이 있음을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아기에는 주로 혼자 놀았던 아이들이 점차 병행놀이, 연합놀이, 3세 중반 가면 협동놀이까지도 가능해집니다. 파튼스의 사회적 놀이 발달 단계 알고 계시죠? 네, 교재에 제가 수록해 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놀이성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재미있게 놀이한다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 3세 유아들을 위한 놀잇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너무 복잡하지 않은 수준의 퍼즐.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을 잡는다면 8개 전후의 피스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10개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네. 만 3세의 좀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10개 정도의 퍼즐도 가능하다. 또한 몬테소리 교구 좋습니다. 몬테소리 교구 중에서 어떤 그 신변 능력과 관련된 일상 생활용품을 활용한 몬테소리 교구들 있죠? 뭐 지퍼, 뭐 신발끈, 단추 잠그기 등등 이러한 교구들 만 3세 아이들에게 너무 좋습니다. 네, 기본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형성해가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생활 습관과 관련된 몬테소리 교구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이제는 인성, 도덕성, 함양을 위한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관련 생활 동화도 매우 좋겠죠. 생활 동화. 그리고 이러한 생활 동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실과 가상을 좀 더 구분하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이 시기의 아이들 판타지 그림책, 환상 그림책 필요 없다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환상 그림책도 엄청난 교육적 가치를 갖고 있죠. 이 시기의 아이들이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해줄 수도 있고 자신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욕구를 해소해주는 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상 그림책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쌓기놀이 장난감들 그리고 역할놀이 교구들 이런 것들 다 너무나 좋은 놀잇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 3세 유아들을 위한 놀잇감들 생각해 보시고 한번 아이디어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 만 4세로 넘어가 볼게요. 승민 이야기 제가 여기서 좀 자세히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그렇게 충분할 것 같지는 않아서 아까 앞서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꼭 연령별 발달 특성을 잘 아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넓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유아교육기관 스트레스풀한 공간 맞아요. 그쵸? 아이들 정신없이 우리가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아이들을 봐야 하고 업무가 꼭 아이들을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의 발달 특성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꽤 많은 일들이 이해가 되고 수용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 3세의 도둑질, 도벽,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보다 자기가 무언가 갖고 가고 싶은 마음, 자신의 욕구가 조절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만 4세 유아의 특성, 네, 성별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납니다. 특히 여아가 조금 더 강해요. 네, 먼지가 있네요. 그래서 여아들이 이 시기 아이들, 네, 굉장히 드레스 입는 거 좋아하고요. 공주놀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끼리 하는 뭐 그런 역할놀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나이가 바로 만 4세죠. 또한 또래 집단이 형성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친한 아이들과 별로 친하지 않은 아이들이 이렇게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만 3세에 비해서 더 뚜렷이 구분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유연성이 있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라도 같이 놀이할 수 있는 연령이 만 4세예요. 또한 성인 및 또래의 인정과 칭찬에 굉장히 민감한 단계고 언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특히 문장에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이 가능해집니다. 만 3세보다 발음도 훨씬 더 정확해지고 자신이 있었던 일, 경험했던 일들, 생각과 느낌을 문장으로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상놀이, 극놀이가 아주 풍부해지고 역할도 복잡해집니다. 제가 봤던 가장 독창적인 아이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헬스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네, 6살 아이들 중에서. 엄마 따라 헬스장 갔는데 우리 엄마 필라테스 배우거든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있는 헬스장 트레이너 선생님 할 거예요. 막 하면서 그 어떤 트레이너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아이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네, 특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상과 가상을 구별해서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의식적인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시고 훈육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 3세 드레스놀이, 공주놀이만 너무 좋아하는 여아에게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이거를 출석 체크 그 과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온라인 학습 활동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네, 말해볼까요? 네,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사 주도의 방법과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방법입니다. 교사 주도의 방법은 아이들에게 규칙을 좀 주는 거예요. 우리 왜 자유선택놀이 영역표에 따라서 놀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네, 오늘은 역할놀이 영역에 뭐 3명의 친구, 4명의 친구 이렇게 어떤 제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발적 참여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 manipulate라고 하죠. 학급 내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너무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활동이 편한 바지를 입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뭐 문학 작품을 활용한다라든지 그런 방법이 좋겠고 공주놀이보다 더 재밌고 매력적인 놀이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성별 구분이 없는 그런 놀이를 네, 학급 내에 그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혹은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아주 매력적인 어떤 놀이 교구를 소개해 주면서 참여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공주놀이만 하지 않는 아이를 칭찬해 주는 방법도 있겠죠. 적절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섞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만 5세는요, 거의 성인하고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 4세와 구별되는 특징이요, 조금 아쉽지만, 조금 슬프지만, 네, 집단 내에 그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되게 고착화가 돼서 잘 깨지지 않고요. 좀 슬프지만 왕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 5세 선생님들께서는 각별히 아이들의 어떤 그 친구 관계에, 또래 관계에 신경 써주셔야 하고요. 메이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여기다가 제가 설명할 건데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우리 반의 또래 그룹 파악하기.
이것은 충분한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겠죠. 두 번째, 인기 유아와 비인기 유아를 여러 선생님들께서 구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메이팅입니다. 짝짓기. 학급 내에 반드시 어떤 유아가 있죠? 리더십 있고 굉장히 그 성격이 원만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리더십이 있고 인성이 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아이를 활용하셔서 비인기 유아 혹은 학급 내의 다른 아이들과 충분히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를 의도적으로 이 리더십 있는 아이의 그룹에 그룹핑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결과적으로 두루 여러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호세 유아 복잡한 수준의 게임이 가능합니다. 장기, 체스, 바둑 등의 고도의 보드게임이 가능하고요. 사회적 기술 및 규칙 충분히 알고 있고 정의에 대한 개념도 생깁니다. 그래서 준법 정신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경제교육이라든지 사회 문화교육, 역사교육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 역사 등의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초 연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 만 3세, 4세 같은 경우는 뒤돌아서면 그 아이가 좀 이렇게 서운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한번 크게 울고 났다든지 혹은 성인이 충분히 마음을 만져주면 마음이 다 풀리고 뒤돌아서서 다 잊어요. 근데 7세는 그렇지 않죠. 7세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 친구가 충분히 마음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안한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생님께서 푸근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만호세까지 발달 특성 제가 교재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연령별 놀이 특징 조금 요약해서 나왔고요. 78페이지에는 파튼스의 사회적 놀이 단계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 복습하신다는 의미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78페이지 하단에 제가 이 부분도 좀 실어놨어요. 사회적 놀이에 참여하고 싶은 영유아의 독특한 행동. 첫째, 다른 유아들이 노는 곳을 구경하거나 탐방하기. 그리고 둘째, 다른 자리가 있는데도 굳이 옆에서 친구와 비슷한 놀이 하기. 셋째,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 넷째, 놀이에 함께 참여하고 싶음을 언어와 몸짓, 미소로 표현하기. 다섯째, 유능한 친구임을 입증하는 행동하기. 이러한 특징들 잘 인지하고 계시다가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시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잘 읽어보시고요. 80페이지부터는 개정 누리과정인데 저희 누리과정 학기 초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제가 아티클 굉장히 하나 좋은 소개해드리려고 아티클을 하나 해요. 발견해갖고 영문 가지고 아티클인데 너무 와봤거든요. 내용이 좋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The Power of Play, How Fun and Games Help Children Thrive 라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놀이의 힘이라는 거죠. 어떻게 재미있는 놀이, 잠시만요. 게임이 됐다. 아이들의 thrive 클릭이 안 하면은 되는군요. 뭘 하고자 녹음 하는 잠깐 불러일으키는 중지하고 이 그런 부분 힘이거든요. 볼게요. 그런 욕구를 잘 자극해가지고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이들은 충분히 놀 기회가 있어요. 그쵸? 보시면 From peekaboo to pat a cake and hide and seek 나와 있는데요. 피카부는 아시죠? 깍꿍놀이. pat a cake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푸른 하늘 은하수 그 짝짝꿍 놀이예요. 그리고 hide and seek은 숨바꼭질, 그리고 헙스커치, 땅 따먹기 이런 놀이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똑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brain 그리고 body 건강하게 신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in important ways life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enrich 인생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거죠. 즉 이걸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러한 놀이들 재미있는 놀이들이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교육학자들이 얘기해도 뭔가 의학적인 그런 증빙이 없으면 사람들이 잘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나와요. clinical report라고 나오죠. 의학적으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 The Power of Play, a Pediatric Role
in enhancing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이라는 리포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explains 설명한다 how and why playing with both parents and peers is key to building thriving brains, bodies and social bonds. 네, 전인적 성장에 어떻게 놀이가 부모와 함께하는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가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리서치는요, play 놀이가 improve 향상시킨대요. children's ability를 능력을 아이들의 능력을요. 어떻게? plan 계획하고 organize 조직하고 get along with other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and regulate emotion 감정을 조절하는 전인적 성장이죠. In addition 게다가 play helps with language, math and social skills and even helps children cope with stress.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그리고 언어를 발달시키고 수학적 사고를 발달시키고 사회적인 어떤 기술들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즉 결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라는 데에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A prescription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놀이 처방해서 연령별로 나타나 있어요. 저희가 이번 그 주차에 학습했던 내용이 바로 이 연령별 발달 특성이었죠. 여기 보시면 age specific ideas for playful learning입니다. birth to 6 months 영아기 같은 경우는요. playful learning can start with the baby's first smile. 아이들의 첫 웃음, 사회적 미소로부터 놀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많이 웃어주고 이 아이에게 많이 관심 가져주고 끊임없이 이 아이의 쿠잉이죠. 바블링, 옹알이를 따라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인이 혼자서 대화를 하듯이 이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눠주는 것이 좋고요. Show your baby interesting objects such as brightly colored toy. 반짝거리고 불빛이 있는 그런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여러 가지 재밌는 놀잇감들을 제공해 주라고 합니다. 또한 place your baby in different positions so he can see the world from different angles.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아이의 위치를 이렇게 움직여주라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7개월에서 돌까지 같은 경우는 Make sure your baby has a safe environment.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기어다니고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Give your baby opportunity to learn that her actions have effect. For example, when she drop a toy, it falls to the ground.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게 된대요. 그래서 충분히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Put a few toys within reach of your baby so he can take toys out and play with them. 그것들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장난감들을 가까이 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써 있습니다. Use a mirror 그리고 거울을 활용해서 show your baby her different facial expressions. 그녀의 즉 애들이 스스로 표정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끔 거울을 제공해줘라 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play peekaboo 깍꿍놀이 해주세요 라고까지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1 to 3 years 영화입니다. When choosing childcare and preschool 이제 보육시설 혹은 유치원을 선택하실 때 충분히 놀이를 제공해주는 곳에 가라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나라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람직하게 변화한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또 중요한 말 나와요. Unstructured playtime. 구조화되지 않은 놀이 시간, 즉 아이가 마음껏 놀이할 수 있는 playful learning, 학습이 아주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아이를 보내라고 합니다. Where children take the lead and follow their own curiosity. 아이들 스스로가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고 should be the main focus of high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give your child blocks, empty containers, wooden spoons. 놀잇감, 적합한 놀잇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블럭을 주고 텅 빈 박스를 주고 그리고 우든 스푼스, 나무로 된 숟가락을 주고 그리고 퍼즐을 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고요.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주고 여기 또 핵심적인 용어가 나오네요. Not fancy electronic gadget. 스마트한 그 멀티미디어 교구 혹은 너무 이렇게 현란한 그런 전자 교구들 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Give your child opportunity to play with peers. 충분히 또래와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Help your child explore her body.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몸을 마음껏 관찰하고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란 말입니다. Different movement, 움직임들을
네, 이리저리 막 움직여 보면서 자기의 신체를 충분히 탐색하고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walking, 걷기, jumping, 점핑하기, standing on one leg, 한 발로 서기 등입니다. 그리고 make believe play, 가작화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래요. 그래서 pretending to drink out of an empty cup, 빈 컵으로 마시는 행위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가장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놀이 교구 같은 거 제공해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노래 부르기, 라임 해보기, 네,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요. 자, 4세에서 6세입니다. Provide opportunity for your child to sing and dance. 네,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는 기회 제공해 주시고, tell stories to your child.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저는 굉장히 bedtime story 좋다고 생각합니다. Ask questions about what he or she remembers.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적인 질문을 통해서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 나누시라는 얘기고요. Give your child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래요. To act out imaginary scenes, roles, and activities. 나는야 공룡이 될 거야. 뭐 이런 놀이들 있죠? 아이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마음껏 그런 행동을 해볼 수 있도록 상상놀이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래요. Allow your child to move between make-believe games and reality. 네, 가상현실 놀이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플레이하우스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Schedule time for your child to interact with friends, to practice socializing and building friendship. 우정을 쌓고 사회성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친구, 또래를 충분히 만날 수 있게 시간을 계획하셔서 상호작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Encourage your child to try a variety of movement in safe environment.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호핑하기, 스윙잉하기, 클라이밍하기, doing somersaults 하기. 네, 그 다음 limit screen times to healthy levels. 네,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컴퓨터나 게임 시간 제약하는 겁니다. Age appropriate media can have benefit for all the children, especially if you watch and play with them. 같이 함께 TV나 컴퓨터를 본다면 시간에 꼭 제약을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규칙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아예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But real-time social interaction can and play are much better for children than digital media for learning. 학습에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보다는 실물 자료, 그리고 실제 사람과 하는 상호작용이 있는 그러한 놀이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ncourage your child to schools to offer recess and playful learning approaches in addition to more structured learning approaches, reading, memorization, 네, 뭐 읽기, 암기, 그리고 워크시트, 활동지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하게끔 해주라는 거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요. Play as a toxic stress buster.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고 Types of play, mix it up. 네, 놀이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놀이를 함께 혼용해서 같이 제공해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Toys and object play, 뭔가 교구, 놀잇감을 갖고 노는 그런 조작놀이, 그리고 physical play, 신체 놀이, outdoor play, 실외 놀이, pretend play, 가작화 놀이, 이런 것들을 같이 적절하게 믹스해서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티클 굉장히 좋아서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좀 요약 번역을 하셔가지고 학부모님들께 가정통신 같은 걸로 내보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URL까지 다 써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교재로 오셔가지고요. 이번에는 놀이 중심 교수. 일단 이게 제가 놀이가정 책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챕터는 바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아티클 보다가 책을 다시 넘겨갖고 놀이 중심 교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88페이지. 놀이 중심 교수에서 교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놀이 공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놀이 공간에 대한 제약을 좀 풀어주시고
놀이 공간을 융통성 있게 배치할 것, 놀이하는 공간을 확장할 것, 놀이 공간 배치의 주도권을 교사가 아닌 유아에게 제공해 볼 것.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거예요. 또한 꼭 유치원이라는 교실 환경이 아닌 다른 놀이 공간이 어떤 곳들이 더 좋을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네, 좋은 놀이 중심 교수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 펴보시면요. 유아가 결정한 다양한 자료 활용 방법, 놀이 공간 포함한 다양한 자료 활용 방법을 격려해 주시고요.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도 자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다양한 일상생활의 사물을 놀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인 놀잇감과 비구조적인 놀잇감이 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구조적인 놀잇감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대로 놀이할 수 있게끔 완제품 교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 미니카, 자동차 같은 거, 그리고 인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놀잇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구조적인 놀잇감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변형, 상징적 변형을 통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잇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점토, 흙, 그리고 뭐 블럭 이런 것들. 즉 구조성이 적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구조해 볼 수 있는 놀잇감이 바로 비구조적인 놀잇감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어떤 인지, 능력 측면에서, 뇌 발달 측면에서 창의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놀잇감은 비구조적 놀잇감일까요? 구조적인 놀잇감일까요? 당연히 비구조적인 놀잇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비구조적인 놀잇감을 더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잘 읽어보시고요. 첫째,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네, 제 수업 여태까지 잘 들으셨죠?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기,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배우며 성장하기. 이렇게 4가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들 교재 잘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조별과제 때문에 좀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한번 해본다라는 마음으로 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접근해 주세요. 제가 이번 학기에 정말 원격 강의 상황이고 하니까 최대한 학점 다 잘 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